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문법 지식도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긴 영어 지문을 마주하면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말이죠. 특히 시험을 볼 때면 늘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지문들은 읽어보지도 못하고 찍어야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해 속도가 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의 습관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볼까요?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어를 찾고 문장의 맨 뒤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올라오면서 적당한 한국말 조사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려 애쓰죠. 마치 털실로 뜨개질을 하듯이 혹은 좀비가 길을 잃고 헤매듯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왔다 갔다 해석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뇌에 굉장한 피로감을 줍니다. 눈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뇌는 정보를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섞인 퍼즐을 맞추느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비효율적인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원인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오형식 문법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형식 자체가 틀렸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틀이 실전 독해에서는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장을 볼 때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건 삼형식이네,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네 하면서 분석부터 하려는 습관 혹시 여러분에게도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구조로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은 문장을 볼 때 우리처럼 1형식인지 5형식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어는 그저 강물처럼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정보의 나열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문법 용어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나 표지판을 보고 다음에 우회전이 나올지 직진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듯이 영어 문장 속에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알려주는 표지판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표지판이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를 보는 순간 아,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짐작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어민들이 영어를 처리하는 방식이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전진 독해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낡은 분석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동사 하나만 믿고 문장의 끝까지 막힘없이 직진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법 용어 없이도 동사의 느낌만으로 문장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사만 보고 1초 뒤를 예측하는 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동사는 문장의 뒷부분을 미리 비춰주는 헤드라이트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영어의 모든 동사는 크게 7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3가지 패턴, 즉 셋, 1, 2, 3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3가지만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읽는 영어 문장의 절반 이상은 아마 훨씬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셋, 1은 우리가 흔히 타동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타겟 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동사들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화살을 쏘면 맞추는 관역이 있어야 하듯이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like라는 동사를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궁금해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kill, suggest, it 같은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문법 용어를 떠올릴 필요 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아, 뒤에 을을에 해당하는 대상이 나오겠구나라고 짐작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은 셋, 2, 이른바 기부 동사들입니다. 문법책에서는 사형식이나 수요동사 같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곤 하지만 사실 원리는 택배기사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행위에는 2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과 전해줄 물건이죠. give, tell, show 같은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문장에서 give가 보인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2개의 덩어리를 예측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분이 여기서 해석이 꼬이는 이유는 이 2 덩어리가 연달아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보는 순간 누구에게 무엇을 이 2박자를 미리 준비하고 읽는다면 문장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 3, 논타겟 동사입니다. 흔히 자동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이 동사들은 주어 혼자서 동작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상 타겟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라이 날다, 슬리프 자다, 런 달리다 같은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가 난다 버즈 플라이. 이 말만으로도 문장은 충분히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무엇이 올까요? 대상이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나는지, 언제 나는지 같은 시간, 장소, 방법의 정보들이죠. 따라서 이런 동사를 만났을 때는 을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장소나 상황 설명이 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면서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문법 용어인 3형식, 4형식, 1형식이라는 말 대신 타겟을 찾고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고 상황을 그리는 것. 이렇게 동사의 성격에 맞춰 다음에 올 내용을 미리 짐작해보는 것만으로도 독해가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고 독해를 망치는 주범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아니라 다음에 나올 나머지 네 가지 패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의 독해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다음 단계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동사 3세트를 통해 예측의 감각을 조금 익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긴 문장 앞에서 진짜로 좌절하게 되는 순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패턴을 마주했을 때가 아닐까요? 학교에서 흔히 2형식이나 5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바로 그 까다로운 구조들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딱딱한 문법 용어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동사가 그려내는 그림 그 자체에만 차분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셋, 4와 5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들을 주어의 변화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세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become, remain 혹은 turn 같은 동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느라 멈칫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동사들은 아주 단순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주어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같은 이퀄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예를 들어 he became a doctor라는 문장에서 became을 보는 순간 주어가 곧 의사라는 상태가 되었구나 하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굳이 보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가 등호 역할을 한다는 것만 느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독해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고비 셋, 6과 7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해석이 꼬여서 다시 문장 뒤로 돌아가는 이른바 좀비 독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를 뚫어내는 열쇠 역시 예측에 있습니다. 셋, 6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동사들입니다. make, help, cause 같은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법책에서는 사역동사니 뭐니 하며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타겟을 건드려서 타겟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make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2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시면 됩니다.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되게 만들었지? 이 2박자를 기다리면서 읽어 내려가신다면 길게 늘어진 문장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투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 7 대상을 관찰하는 동사입니다. find 발견하다, consider 여기다, keep 유지하다 같은 동사들이죠. 이들은 대상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니 이런 상태더라 하고 발견하거나 판단하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I found the movie boring이라는 문장을 볼 때 나는 발견했다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find를 보자마자 무엇이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었을까? 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지루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정보가 물 흐르듯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문법 공식들은 사실 이렇게 단순한 장면의 예측을 어렵게 설명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사가 던져주는 힌트를 믿고 차분히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습관. 이것이 바로 원어민들이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이자 복잡한 구문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전진 독해의 정점입니다. 이 7가지 세트가 여러분의 뇌에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더 이상 해석을 위해 눈동자가 바쁘게 뒤로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훈련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눈을 원어민의 눈으로 바꿔드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법책 속에 갇혀있던 딱딱한 규칙들을 예측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가지 동사 세트 어떠셨나요? 사실 이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 당장 모든 문장이 마법처럼 읽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우리의 눈은 아직 지난 수년간의 습관대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려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의 눈과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리고 예측하기 훈련입니다. 거창한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자막이어도 좋고 집에 있는 원서나 뉴스 기사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10문장만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문장을 읽다가 동사가 나오는 순간 손으로 그 뒷부분을 가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1초 정도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동사는 타겟을 필요로 할까? 이 동사는 대상을 변화시킬까? 아니면 그냥 쳐다볼까? 동사의 성격을 통해 뒷내용을 미리 짐작한 뒤 손을 치우고 여러분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디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동사를 보는 찰나에 문장의 전체 구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비단 독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앞에서 뒤로 흐르는 순서는 사실 리스닝의 원리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눈으로 읽으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귀로 들을 때도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정보를 거스르지 않고 순서대로 받아들이는 전진하는 뇌를 갖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표지판이 여러분이 영어라는 긴 문장을 여행할 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하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즐겁게 예측해 보십시오. 영어는 고통스러운 암기가 아니라 다음 장면이 기대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더 이상 공부가 아닌 즐거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